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당부자입니다. 1월 20일 새로운 ETF가 나왔습니다. 코덱스 주주환원 고배당주인데요. 이제 밸류업 수혜가 예상되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자, 어떤 ETF인지 알아보기 전에 주변 환경을 한번 좀 살펴보고 시작할 텐데요. 이번 주는 일단 코스피가 5천선을 근접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른쪽 화면에 흰색 박스로 표시해 놨는데 금융주, 보험주, 증권주 같은 전형적인 이제 배당주 쪽에서도 다시 상승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반도체주나 현대차와 같은 급등한 주식에서 금융주 쪽으로 다시 자금이 몰리면서 상승이 시작되는 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나온 ETF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플러스 고배당주, 최근은 아니지만 13년 정도 된 장수 ETF입니다. 배당주 쪽에서는 거의 이제 큰형님처럼 규모도 좋고 꾸준한 실적을 보여주는 ETF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한 2년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주 쪽에서 ETF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타이거하고 솔은 이제 전통적인 금융지주 중심으로 돼 있고 라이즈 같은 경우는 금융주 그리고 증권주 이렇게 좀 혼합이 돼 있고 코덱스 금융 고배당은 이제 그중에서 10개를 뽑아서 이렇게 금융주 중심의 ETF가 많이 출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작년쯤에서는 또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약간 변화를 주어서 뭐 키움에서는 한국 고배당주 그리고 미국 AI 테크 이렇게 혼합된 ETF가 나오기도 했고 플러스에서는 자사주를 많이 매입하는 주식 중심으로 투자하는 ETF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주와 좀 비슷한 그런 ETF가 서울 코리아 고배당 그리고 에이스 고배당주는 이제 배당을 받으면 떨어진 주가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 이렇게 조금씩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개성 있는 ETF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사실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만 해도 벌써 9개 정도 ETF가 있는데 올해 초에 ETF가 또 나왔고요. 그래서 솔, 배당 성향 탑픽, 그리고 원 초대형 IB 올해 나온 ETF 같은 경우는 배당 분리과세가 시행되는 걸 앞두고 그런 주식들에 투자를 해서 초과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었는데 코덱스에서도 ETF가 출시된 배경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주주환원 고배당주가 1월 20일에 출시가 되었고요. 상장하고 4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래서 325만 주, 340억 정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셨고요. 같은 기간 동안 3.2% 정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4,900 정도에 마감을 하면서 이제 계속 자금이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ETF들이 계속 시장에 나올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겠죠?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런 이벤트가 있었네요. 지금은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대한민국 ETF 시장이 300조를 돌파했답니다. 그리고 코덱스 ETF는 그중에서 120조를 달성했다 합니다. 거의 40% 정도의 이제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자금이 들어오면서 치열한 ETF 시장에서 싸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ETF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얼마나 더 ETF 시장이 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계속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 화면에서 보시면은 머니 무브는 진짜 오는 건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보시면 이제 은행의 요구불 예금 추이는 늘어나는 것 같다가 12월부터 올해 1월 들어오면서 50조 정도가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이 돈이 전부 주식시장으로 넘어오지는 않았겠죠. 뭐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미국 주식을 샀을 수도 있고 여러 군데 이제 쓰였겠지만 아무래도 은행 예금이 줄어들면서 어디론가 이동을 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투자 예탁금 현황을 보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시의 자금은 66조에서 올해 1월까지 92조까지 증가했고요. 이 그래프는 1월 15일 기준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최근 동향은 어떤가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1월 22일까지 기준에서 95조 원까지 투자 예탁금은 상승했습니다. 추세가 굉장히 빨라서 이러다가 1월 말에는 100조까지 증가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자, 이렇게 투자자 예탁금이 계속 증가하면서 증시에 투자되는 돈이 늘어나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라 해서 2025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이게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1월 16일에 재정경제부에서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간단합니다. 경제 대도약 지원 쪽에 보시면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핵심은요, 고배당 기업에서 받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를 해준다입니다. 뭐 자세한 부분은 이따가 뒤에서 ETF 살펴보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국민연금에서 기금 운용 계획 관련해서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코스피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국내 주식 비중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은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야 되니까 다시 국내 주식을 팔아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작년 11월부터 이미 2조 원 정도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투자를 위해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코스피 5천을 앞두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아서 오히려 주식이 상승하기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니냐. 정답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투자는 냉정해야 되기 때문에 맞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국민연금이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시에 전체적으로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주식시장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편하고 있고, 그 와중에 국민연금은 이제 주식을 더 매수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서 매도하는 게 맞을지 관련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 주변에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고, 자, 이 ETF를 알아보는데 앞에서 같은 주변에 일어난 일을 알아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ETF는 정부 시책에 맞게 활성화되는 주주환원 관련된 주식들이 상승한다 보고 그 해당 주식들에 집중 투자를 하는 ETF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살펴봤고요. 이 ETF는 뭐 간단합니다. 뭐 기존에 있었던 고배당 ETF와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일단은 고배당주에 선별 투자를 하는 게 이 ETF에서의 기본이고요. 앞에서 이제 살펴봤지만 배당 성향 40% 이상, 그리고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 이런 기업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심사 대상에 올려놓고 그 중에서 총 주주 환원율이 높은 상위 30개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를 한다는 게 이 ETF의 가장 기본적인 투자 방침이고요. 여기서 총 주주 환원 수익률은 주주가 받을 수 있는 배당, 그리고 각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쳐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회사가 번 돈을 주주에게 얼마만큼 돌려주느냐를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ETF에서 검토하는 부분은 가운데 부분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고 감액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에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투자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 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크로스 주주 환원 고배당 지수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주주 환원과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이고요. 자, 상세하게 알아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주 환원 수익률이라는 지표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복잡하진 않습니다. 예상 배당 수익률과 자사주 매입률.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총 주주 환원을 이제 지표에 반영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약간 미국식이죠. 번 돈을 주주에게 잘 돌려주는 기업들에 집중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본 감소 배당, 감액 배당이죠. 이 감액 배당은 여러분 배당이 주어져도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에 또 가중치를 준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안정성을 위해서 개별 종목의 비중은 최대 8%도 제한한다. 이게 코덱스 주주 환원 가치가 따르고 있는 지수의 어떤 종목 관리 방안이고요. 성과를 한번 살펴보면은 2020년부터 괜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0에서부터 2800이니까 3배 정도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같은 기간에 보면은 코스피도 괜찮았지만 최근에 반도체 위주로 급 상승한 것을 보면은 꾸준히 안정적인 성과를 가져온 지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요 투자 종목들을 보면은 30개 정도 종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게 기아, 그 다음은 셀트리온, 금융주부터 여러 가지 주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군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엑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가장 높은 기아 10%, 뭐 셀트리온, 그리고 가장 낮은 부분은 오른쪽 아래에 뭐 LX 세미콘, 메디톡스 이렇게 있고요. 요거 가지고 한번 예상되는 배당금을 계산해 봤는데요. 주가 비중은 23일 날 실제로 상장되어 있는 기준으로 한번 뽑아 봤고요. 대신에 배당금은 아직 올해 얼마가 나올지 확정은 안 돼서 2024년에 수령했던 기준으로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가중평균 해보면은 4.2%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추세가 배당금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도 4% 중반에서 후반까지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ETF는 분배금을 월 중순에 배당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른 ETF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같은 운용사 안에서 월 중순, 월 말 이렇게 두 개 ETF를 사가지고 한 달에 두 번 배당을 받게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새로 나온 ETF들이 다 그만해서 굳이 새로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뭐 사실 맞습니다. 어느 ETF를 투자해도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진득하게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 있나가 중요하다 생각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ETF가 나오면 가끔 요긴할 때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도 ETF를 한 2년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갈아타기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가진 ETF 중에 이제 소유 코리아 고배당이 있는데 상장하고 나서 투자했는데 수익이 괜찮습니다. 벌써 15% 정도고요. 근데 이런 ETF에서 이제 갈아타기를 하면 평균 수익률이 떨어져서 좀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럴 때 이렇게 새로 나온 ETF로 갈아타기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요. 자, 이제 ETF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덱스 주주환원 고배당주는 배당 성향이 좋고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감액 배당을 해주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ETF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추진되는 정부의 배당 분리과세 정책에 맞게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ETF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 안타까운 거는 개별 기업의 주식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면 이제 분리과세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ETF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ETF에서 얻는 배당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절세 계좌에서는 가능하지만 일반 계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분리과세가 필요해서 그 부분을 고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ETF 안에 들어있는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상 분배율은 연 4%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이제 계산한 표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중 배당을 하기 때문에 다른 월말 ETF와 조합하면 한 달에 두 번씩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ETF는 이제 커버드 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성장하고 배당금을 늘려오면은 ETF에서도 같이 배당금 상승이 일어나는 배당 성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이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배당 분리과세 정책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주식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제 코스피가 그 안에서도 배당 관련 주가 더 상승한다고 생각되시면은 집중 투자해서 그 자본 상승을 같이 한번 누려볼 수 있는 그런 ETF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는 좋은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투자 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